4월 초하루이자 스승의 날을 맞아 인류의 참스승인 부처님 오심의 참뜻을 되새기는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직전 제자들에게 남긴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을 강조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단기 출가를 한 조계사 동자 스님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총무원장 설정 스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정부 청사가 있는 세종 지역에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발언하는 마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종정을 지낸 해암 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법회가 경남 하동 칠불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빛고을 광주 유일의 불교 독립학교인 광주 정광중고등학교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축제 한마당을 펼쳤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교계가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만발 공양을 열고 지역 상생과 발전을 서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어제였죠. 4월 초하루이자 스승의 날을 맞아 인류의 참스승인 부처님 오심의 참뜻을 되새기는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직전 제자들에게 남긴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을 강조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일주일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조계사 대웅전 법상에 올랐습니다. 설정 스님은 법문에서 부처님은 왕중왕, 승중, 승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간소유화된 견이지. 세간에 있다고 하는 모든 존재들을 다 봐도 시방세계 영업이야. 시방의 모든 사람을 부처님과 같지. 부처님과 같은 분은 한 분도 없어. 설정 스님은 스승의 날이기도 한 어제 부처님이야말로 인류의 참 스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불제자들이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을 키울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든 생명의 지침이야. 생명이 가야 할 길이. 그렇기 때문에 만고의 스승으로서, 우주의 스승으로서, 진리의 스승으로서 우리는 존경을 하는 것입니다. 설정 스님은 또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특히 일반 대중들이 독선적인 사람이란 뜻으로 잘못 알고 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했습니다. 그게 다름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모든 중생은 그 자성 가운데 부처님과 똑같은 위대한 생명체를 가지고 있다. 설정 스님의 초하루 법문은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유훈으로 남긴 자등명, 법등명에 대한 해설로 이어졌습니다. 불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자신의 등불이라는 게 뭘로 켤 수가 있겠어요? 연불지력 참선 간경이 통하지 않으면 그건 켤 수가 없어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법문은 종정 진제대종사가 발표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화와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진리와 지혜를 갖춘 참 스승의 가르침이 시대를 뛰어넘는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단기 출가를 한 조계사 동자 스님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총무원장 설정 스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설정 스님은 동자 스님들이 부처님의 인연을 떠나지 않고 선지시게 돼 지금처럼 중생들에게 기쁨을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사 동자 스님들이 총무원장 설정 스님에게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자 원장 스님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정치인 등 각계 인사들을 맞이하는 접견실이 오늘만큼은 동글동글 동자 스님들의 놀이터가 되어도 설정 스님은 너무 이쁘다라는 말을 연신합니다. 스님은 스케치북 등 학용품이 들어있는 선물 보따리를 동자 스님들에게 전달하고 곧이어 목에 염주를 걸어주는 것으로 반가움을 표현했습니다. 이어 천진난만하고 분별심 없는 동자 스님들이 곧 도인이라며 부처님의 인연을 이어나가며
선지식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세세생생에 부처님 인연을 떠나지 않냐고 아주 그냥 대도인들이 줄 거야. 선지식이 돼서 많은 중생들한테 기쁨을 줄 거야. 지금처럼. 아유, 얼마나 예쁜지. 지난 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삭발 수계식을 마친 동자 스님들은 그동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무량수전을 참배하는 등 우리 사회 곳곳을 방문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영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도 만나 판문점에 이어 화합과 평화를 발언했습니다. 정치계와 종교계 대표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고 뛰어다니지만 어머니가 보고 싶지 않냐는 질문에는 씩씩하지만 조금은 작은 목소리로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진공 스님, 오늘 총무원장 스님 뵀잖아요. 예, 어땠어요? 재밌었다. 그 동자승 출가하고 나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불력 노래하는 거예요. 절에 와서 이렇게 생활하니까 엄마 보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조계사 동자 스님들은 오는 18일 동자승 축구대회와 20일 부처님 오신 날 조계사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 뒤 다음 날인 23일 환계식을 하고 부처님 품 안에서 부모님 품 안으로 돌아갑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정부 청사가 있는 세종 지역에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발언하는 마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불교 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에 대한 일부 개신교 단체의 지속적인 폄훼와 왜곡된 주장에도 세종 지역 불교계는 더 굳은 신심으로 여법한 봉축 행사와 신행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성용 기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을 기리듯 세종 지역의 불교계가 정성으로 마련한 봉축 법요식장을 꽃비가 장업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메운 세종 지역 50여 사찰, 500여 사부 대중 역시 꽃비 같은 마음입니다. 참석자들은 발화춤과 육복공양, 난타 공연 등 축하 공연에 어깨를 들썩였고 관욕의식과 법문에는 남북의 평화통일을 부처님께 발언했습니다. 남북 통일을 이룰 4.27 판문점 공동선언이 하루속히 그리고 반드시 이행되어서 평화 통일을 앞당겨 주십사 하는 그런 또 큰 소원을 오늘 부처님께 여쭈어야만 합니다. 정부 청사 이전과 지속적인 인구 유입 등 나날이 커져가는 세종특별자치시, 해마다 맞이하는 봉축 행사 역시 세종 지역 대표 문화 행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세종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곳 세종시에는 정부와 세종시, 조계종단의 힘을 합쳐 1700년 한국 불교의 전통 문화와 복지를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체험관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런 한국불교체험관에 대한 일부 개신교계의 터무니없는 반발과 폄훼는 세종 지역 불교계의 더 뜨거운 봉축 열기와 단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교와 기독교가 서로 인정하고 상생할 때 이웃과 이웃도 서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가 신뢰받을 수 있는 종교인이 되기 위해 서로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세종 정부청사의 불자 공직자들 역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을 화두 삼아 21세기 평화 한반도의 번영을 위한 정책 마련에 혼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저희 세종에 있는 저희 불자 공무원들은 부처님 말씀을 늘 새롭게 새기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BBS 뉴스 박성령입니다. 부산 기장군 불교연합회가 기장군민과 함께하는 연등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기장군 불교연합회는 지난 13일 기장중학교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했습니다. 법요식에 앞서 연꽃 만들기와 불화 그리기 등 각종 문화체험과 독림사주지 성타스님의 달마 퍼포먼스는 봉축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를 지낸 정학당 태흥대종사 연결식과 답의식이 통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봉행됐습니다. 연결식에는 통도사 주지 영배스님과 방장 성파스님, 전주지 원산스님 등 4부대 중 10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원산스님은 추도사에서 태흥대종사는 통도사 주지로 있으면서 자비원과 유치원을 건립해 노인 복지와 어린이 포교에 많은 공헌을 했다며 해외 포교에도 노력해 캐나다 서광사를 창건하는 등 한국 불교의 발전과 대중 포교에 앞장섰다고 추모했습니다. 태흥대종사는 지난 12일 통도사 관음전에서 온갖 보배가 빈 종이 한 장 영축산에 살았으니 그 산으로 가리라는 임종계를 남기고 세수 78세 법납 62년으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조계종 종정을 지낸 한국 불교의 대선사이자 수행자의 사표였던 해암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법회가 경남 하동 칠불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오는 2020년 해암 스님 탄신 100주년을 앞두고 스님의 가르침을 선양하기 위한 두 번째 수행처 순례 법회였는데요.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600여 명의 불자들이 칠불사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11월 남해 용문사에서 출범식을 가졌던 해암 스님 수행처 순례단입니다. 순례단이 칠불사를 찾은 이유는 지난 1976년 해암 스님이 수행 정진한 곳으로 칠불사 위 운상선언을 중수할 때 문수보살을 징견하고 수기를 받았다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해보니까 진철심을 건강마하고 교견연하고 연꽃들 비차보아 석고 비하라. 그러니까 석법이.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열심히 정진해서 자성을 깨달아서 마음자를 깨우쳐서 널리 자비심으로 중생을 제도하라. 이제 그 뜻이라. 칠불사 대웅진에서 봉행된 순례법회에서 문도들은 끝없는 정진을 강조했던 해암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항상 물러서지 말고 끝없는 그런 시심을 일으켜라. 또 시심을 일으키고 또 그것도 잘 안 된다면은 지장보살과 같은 대원력을 세워야 된다. 우리가 도를 이루는 그날까지, 부처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간절한 가르침을 저희들에게 항상 얘기를 하고 이래 했습니다. 42년 전 칠불사에서 해암 스님을 모시고 살았던 법문 스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행자의 길을 잊지 않았던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전부 나무 떼 가지고 볼 때 뭐 밥을 하고 또 참 모든 걸 저 가지고 저 날르고 부식 같은 거 참 멀리 사가지고 저 신흥이라는 데서 내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짊어지고까지 올라오고 그렇게 대단히 어렵게 살면서도 굉장히 맑은 정신으로 아주 깨끗한 엄숙한 그런 기분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해암 스님 수행처 순례단은 법회 뒤 운상선언을 찾아 참배하고 두 번째 순례를 기념했습니다. 이어 진감초의 담액전수 대법회가 봉행되고 있던 쌍계총림 쌍계사를 함께 순례했습니다. 해암 스님 수행처 순례단은 올가을 스님의 20여 곳 수행처 가운데 한 곳인 조계총림 송강사를 찾을 예정입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빛골 광주 유일의 불교 독립학교인 광주 정광중고등학교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축제 한마당을 펼쳤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2천여 명이 함께한 봉축 기념식 현장을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형형색색의 옷차림을 한 학생들이 교내 룸비니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교내 체육대회에 앞서 봉축 기념식과 축하 공연을 위해서입니다. 오래간만에 정강학원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봉축 기념식. 자유로운 옷차림 탓인지 학생들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활기가 넘칩니다. 정광고등학교 임형칠 교장은 봉축사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에 충실한 참다운 불제자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며 지혜의 성각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과 함께 큰 박수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박수로 축하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어 정강학원 이사장 원일 스님은 법어에서 마음의 밝은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서로를 귀한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대하는 마음 아름다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길거리에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조차도 없인 여기지 않고 귀하게 대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념식에 이어 축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중학생들로 구성된 취타대와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난타팀이 축제 분위기를 돋굽니다. 학생들은 손뼉을 치며 춤과 노래로 부처님 오신 날을 자축했습니다. 학생들은 발언문에서 탐욕과 어리석음을 소멸하고 지혜를 배우는 불제자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이 발언 공덕으로 정광 중고등학교 2년 있는 모든 이들이 세세생생 행복하고 건강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축하 공연에 이어 열린 체육대회에서 학생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학업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절에서 밥그릇에 밥을 수북이 담아 많은 대중에게 베푸는 공양을 만발공양이라고 하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교계가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만발공양을 열고 지역 상생과 발전을 서원했습니다. 전남 구례 지역 만발공양 현장에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농촌 마을이 잔치 분위기로 떠들썩합니다. 판소리와 통기타, 트로트 등 흥겨운 공연에 어르신들은 박수와 어깨춤으로 화답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관광지에서 이런 행사를 하다 보니 저도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고 참 감개무량합니다. 천막 안의 테이블 위에는 갖가지 음식이 차려지고 어느새 좌석은 어르신들로 가득 찹니다. 지역 불교계가 마련한 만발공양에 봉사자들도 정성을 보탭니다. 공원에서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어서 뜻깊고요. 정말 많이 드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발공양에 이어 4부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 법요식이 진행됐습니다. 가정과 일터, 거리와 사회에서 차별을 없애고 모든 이들을 부처님 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처님답게 살아가는 주인공으로답게 살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천은사주지 종효스님과 불락사주지 상훈스님도 봉축사를 통해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우리 모두 부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구례 군민 모든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서기동 구례 군수는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군민들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부처님의 드높은 공덕을 기리며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봉축드립니다. 덕문 스님은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봉축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법요식을 마친 사부대중은 저마다의 소원을 담은 풍선을 하늘로 띄우며 건강과 안녕을 서원했습니다.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구례불교 연합회, 불교 대사회적 역할에 앞장서는 나눔 행보에 지역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강원도 양양 낙산사 무산복지재단 노인복지관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지난 주말 양양 전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양양군 노인복지관과 함께하는 어르신 큰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양양 지역 어르신 2천여 명이 참석해 흥겨운 공연을 즐겼고 스님들과 신도, 낙산사 관음회, 재단 직원, 군 장병, 지역 봉사단체 회원 등이 어르신들에게 점심 공양을 올리고 선물을 전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르신들을 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낙산사 가장 어려울 때 먼저 손을 내밀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신 분들이 여기 계신 어르신들입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산복지재단은 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에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경주 분황사와 원효학연구원은 그제 제1332주기 원효성사 제향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제향대제는 화증사상과 일체유심조 등 신라 고승 원효성사의 가르침과 사상을 되새기기 위해 스님의 열반일에 맞춰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원효학연구원 이사장인 성타 스님은 원효 스님은 한 시대나 한 지역을 넘어서 영원한 인류의 스승이라며 원효 스님의 숨결과 발자취가 깃든 분황사가 나날이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거제시 제가불자연합회가 주최하고 대우불교 청년회가 주관한 제17회 연꽃음악회가 지난 11일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고 조선산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 지역 시민들과 불자들의 시름을 잠시나마 덜어주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연꽃음악회는 동백합창단의 찬불 공연을 시작으로 타악그룹 얼수의 퍼포먼스, 가수 박상민의 무대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음악회에 앞서 거제 계룡사 회주 지연 스님은 우리 지역이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어려움을 딛고 피어나는 연꽃처럼 힘을 모아 슬기롭게 헤쳐나가자고 격려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충북 지역 곳곳에서 연등축제가 봉행됐습니다. 충북 보은군 연등문화축제는 지난 11일 보은 보청천에서 열려 속리산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을 비롯해 보은 지역 불교계 주요 인사들과 4부대 중 10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또 충주에서 열린 연등축제에는 1000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고 4부대중은 2018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와 제47회 전국소년체전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조계종 원로의원 원행 스님이 한국 불교의 대석학 탄어 스님을 20여 년 동안 곁에서 시봉한 이야기를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엠베서더 호텔에서 오대산 월정사 조실 탄어 대종사 35주기 추모 출판 법회와 통일 강연회를 엽니다. 천태종이 지난 10일에서 11일 양일간 구인사와 태광사에서 금강대학교 어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학생들은 스리랑카 스님 1명과 외국인 학생 16명으로 이들은 참선과 차담 등 불교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불교환경연대가 2018년 서울시 에너지 절약 실천 지원 사업 일환으로 에너지 다이어트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오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불교환경연대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1963년 처음 시작된 스승의 날은 5월 26일이었는데요. 1965년부터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변경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은 1973년 정부의 사은 행사 규제로 잠시 폐지되는 등 굴곡이 있었지만 스승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감사를 표하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을 지나 이제 곧 있으면 인류의 스승인 부처님이 탄생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이 세계 4대 성인으로 인류의 스승이라면 출가자를 이르는 스님 또한 스승님의 준말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스님의 법문을 되돌아보며 이를 수행과 정진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겁니다. 네, 이상으로 5월 16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